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어디선가 인사말 같은 스피치를 할 때 귀에 쏙쏙 박히도록 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라면은 스피치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우선 단상에서 거창한 스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 같은 경우, 모임 같은 데서 마저 한 말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인사말 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스피치죠. 이럴 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가지고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말을 시켜보니까 내공이 차 있는 사람이구나,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할 기회가 왔을 때를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업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오히려 이미지를 다운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스피치를 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데, 그 책으로 따져도 뭐 수십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스피치를 해야 될 경우에 막상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어디서 스피치 하실 때 사람 참 말 감칠맛 나게 하더라, 귀에 쏙 들어오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에피소드, 사건, 사연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발 좀 에피소드로 말하라. 어떤 인사말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들어가면은,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에피소드로 들어가면은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학문적인 얘기 말이죠, 뭐 피터 드러커가 어떻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 피 터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 사연, 에피소드로 말하라는 것, 이걸 마음에 꼭 담아주세요. 나에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스피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을 담아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방송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말해야 이 시청자들께서 빨려 들어와요. 여기서 밋밋하게 맥 없이, 성의 없이, 힘 없이 하면은 이 시청자도 빨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스피치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다고 목소리를 꽥꽥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빨아들이겠다는, 내 이야기를 듣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담아서, 그런 의도를 담아서 말을 하면은, 성의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빨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밋밋하게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식으로 말하세요. 제발 연설식으로 하지 말고, 또 낭독식으로, 뭐 책을 읽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대화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시장 군수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시장님들, 군수님들을 갖다가 평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갔을 때 대개 시장 군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해가지고 나온 화법이 시장 군수 화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상에서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연설식으로 말하는 것을 흔히 시장 군수 화법이라고 누군가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절대로 시장 군수님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오히려 고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연설식, 낭독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대화식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귀에 쏙쏙 들어가고 감칠맛이 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사건, 사연, 에피소드를 말하더라도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저 얘기를 꺼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건, 사연을, 에피소드를 말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던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화합해야 되겠다던가,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게 그 스피치에 짧더라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1분짜리 연설을 하더라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 얘기를 하려고 저런 사연을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를 분명히 하라.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짧게 말하라는 겁니다. 길면 길수록 귀에 들어오지 않죠.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급적 짧게 하라. 어떤 사람 보면요, 에피소드나 사건 사연을 말하면서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가면서 자꾸만 겉돌고서는 핵심을 찌르지 않고 말을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품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되 짧게 말하라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에피소드, 사건, 사연으로 말하라는 것. 두 번째는 열정을 담아서 성의를 가지고 말해야만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빨려 들어온다는 것. 세 번째는 낭독식, 겉도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화식으로 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와중에도 확실하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교훈적인 메시지 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짧게 말하라는 것. 이 5가지를요, 마음속에 꼭 담아두세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어디서 스피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은 오늘의 이 방송 내용을 떠올리셔가지고 말하시면은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귀에 쏙쏙 박히는 멋있는 스피치를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